본 영상은 클로바 더빙의 AI 보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산 에듀빅을 활용한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수업과 그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익힌 사용법을 바탕으로 부산 에듀빅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으로 이야기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북원 2022 도서인 모두 웃는 장례식의 일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사 빈도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볼 때에는 빈도가 많은 단어를 찾으면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은 빈도가 적은 것을 중심으로 보면 배경이 되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등장인물이 될 수 있는 단어는 회원, 아빠, 할머니, 엄마입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것을 보면 누군가 암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글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추이 분석을 했을 때 아빠, 할머니, 고모가 주된 등장인물이며 11장과 20장에서 할머니의 등장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할머니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빈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단어들만 선택하여 보면 어느 챕터에서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연관어 분석은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 또는 문장을 만들어 볼 때 사용합니다. 빈도 분석에서 나온 암이 어떤 단어와 함께 많이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사뿐 아니라 동사, 형용사도 함께 분석을 하여 관련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견, 치료, 생존, 할머니, 조기, 안타깝이라는 단어와 많이 쓰인 것으로 보아 할머니가 조기 검진 결과 암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깝이라는 단어로 보아 치료가 어려운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이라는 단어를 연관어 분석을 하였을 때 할머니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암의 정체는 유방암이며 건강검진 때 발견한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관련된 연관어를 더 찾아본 결과 할머니께서 암을 발견하시고 병원 의사와 이 문제를 상담하지만 암을 치료하기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야구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얼마나 연관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등장인물을 한 명씩 연관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빠는 서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윤서, 혜원, 엄마와 자주 등장하며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듣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에 대해 연관어 분석을 했을 때 엄마는 차이나 투어라는 회사의 지사인 상하이 지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상품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연관어 분석을 하면 상하이에 있는 엄마와 카톡이나 원격으로 연락을 하고 여름 방학 동안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혜원이를 중심으로 연관어 분석을 했을 때 혜원이는 만화책을 보면서 치즈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혜원이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며 혜원이는 여유 있는 표정을 잘 짓고 웃음이 많은 친구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윤서를 중심으로 연관어 분석을 했을 때 아빠의 잔소리 대상이 윤서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아빠의 딸은 윤서이고 혜원이는 아빠, 엄마와 관련이 적은 것을 보아 윤서의 친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윤서는 만화책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아버지나 고모가 윤서의 만화책 보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분석입니다. 긍정적인 단어인 좋다, 웃다가 많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긍정적인 감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신나하고 누군가를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힘들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감성 분석에서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힘든지 파악을 위해 연관어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빠에게 혹은 아빠가 할머니에게 뭔가 숨기는 것을 힘들어한다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웃다를 연관어 분석하고 나니 사랑하는 친구를 보고 웃거나 치즈를 입안에서 먹는 것을 보고 웃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대책 없는 행동에 대해 웃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좋다와 관련해서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아침에 중국어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관두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근무,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망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망 분석은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 또는 문장을 만들어 볼 때 사용합니다.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대상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빠는 서점 일을 취미로 하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아빠의 취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할머니는 집들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찾은 문장을 바탕으로 일정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윤서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 고모와 살고 있다. 아빠는 서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서점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야구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엄마는 중국에 있는 상하이 지사에서 해외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지낸다. 혜원이는 윤서의 친구로 둘 다 치즈 먹는 것과 만화책 보는 것을 좋아하고 윤서의 친구인 승준이와도 같이 잘 어울린다. 윤서는 엄마와 가끔 카톡을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사이이고 여름 방학 동안에 엄마가 있는 상하이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아빠는 윤서가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해서 잔소리를 하는 편이다. 윤서는 여름방학에 중국으로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침에 중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고 중국어 여행책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혜원이와 같이 치즈 떡볶이를 즐겨 먹고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대책 없이 행동하는 중학생이다. 한편 윤서의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집 뒤의 병원에 갔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그 결과를 아빠가 듣게 되는데 병원 의사 말로는 할머니의 병명은 유방암이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되지만
현재 상태는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후 아빠는 할머니에게 거짓말하게 되었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에 대해 힘들어했다. 아빠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족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이 불만스러웠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이야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단어 간의 연관성은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